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어를 진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뭐, 给我打电话 요 정도 아는 상태로 중국으로 갔는데 연태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근데 중국인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외국에 처음 나왔고 일단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쌓고 돌아가야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몇 가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에 대한 질문을 해라 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미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중국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꽤 심각하고 심오한 내용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중계방송에 대한 걸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중국인이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반응할 수 있어요. 추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범위 내의 질문이라면, 답변이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낮은 수준이었죠.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한 장소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같은 장소를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쉽잖아요. 그런 문장은 예를 들면 도서관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 문장을 미리 집에서 외워가는 거죠. 图书馆怎么走? 图书馆怎么走? 그러고 나서 딱 어떤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중국인한테 你好, 图书馆怎么走?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같은 자리에서 누가 지나가면 你好, 图书馆怎么走? 이렇게 한 4-5명 물어봅니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같은 질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국인들이 다 다른 형태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뭐 100m, 往前面直走 200미, 뭐 100m 앞으로 쭉 가다가 往右拐就能到图书馆,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一直往前走,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一直往前走到200미以后的地方, 然后拐弯, 뭐 拐弯이 뭔지 몰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5명한테 각각 다른 말투로 전달이 될 때 그걸 멍하고 듣기만 하면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녹음입니다. 녹음. 그래서 저의 중국인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제일 좋았던 방법이 뭐냐면 녹음이었어요. 녹음. 그럼 그 5명이 각자 다른 대답을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往前走, 一直往前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拐弯, 拐弯이 이렇게 커브를 꺾는다는 뜻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던.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초반에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인이 말을 거는 게 크게 무서워지지 않는 그냥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용기는 생겨버렸던 그러니까 용기는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 저의 이제 스스로 중국인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발음은 제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발음의 기본은 모방이다. 이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한국 친구들한테 발음을 하면 그걸 녹음하고 따라하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발음은 모방을 하기 이전에 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성의 발음을 잘 못했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일성하고 사성이 좀 비슷비슷하게 발음되는 예를 들면 찌아, 찌아 이게 똑같이 가는 발음 형태. 근데 그런 게 저의 잘못이었던 것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문광일은 사성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거기서 집중해서 사성의 발음에서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못하는拼音이 뭐가 있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못하는 것 중에 I의 발음이 있죠. 이것도 건설음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 발음을 못합니다. 르라는 발음이에요. 르.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발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해보라고 그랬더니 바람이 앞으로 좀 빠져나오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소리가 먼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짧게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막 과하게 이게 아니고요. 발음이 세고 있지만 이걸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쪼르 그렇죠. 쪼르 요렇게. 그러면서 RI의 발음이 제가 잘 못한다는 걸 분석하고 나서 열심히 고쳤고요. 또 하나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JIU 발음이었어요. 여러분 발음해보시면
찌우라는 발음이라고 나오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찌우인 줄 알았어요. 찌우. 그래서 허지오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지우. 근데 그 발음이 아이유 발음이 이우가 아니라 이오라는 형태로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중국인한테 여러 번 반복해 들으니까. 그래서 찌우가 아니라 찌오였어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찌우는 앞으로 발음 나오죠. 근데 속으로 집어넣으면 찌오. 찌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오버하지 않고 我찌우 시가 아니라 我찌오 시. 찌오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발음이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拼音의 문제점들, 그다음 성조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목소리를 또 녹음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목소리 녹음하잖아요. 막 소름 끼쳐. 막 너무 듣기 싫어. 근데 나중에 듣다 보면 조금씩 고쳐지는구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발음하실 때도 녹음이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는 겁니까, 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 개인적인 단어 암기법은 제가 IQ가 좀 낮아요. 그래서 단어를 깜지로 여러 번 쓰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추가가 뭐냐면 단어 하나를 외우면 꼭 그 옆에 이 단어를 사용한 문장 하나를 항상 만들었어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保持 保持는 유지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保持 유지하다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뒤에다가 保持卫生保持卫生我要保持卫生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야. 나는 위생을 유지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 문장을 옆에다가 我要保持卫生我要保持卫生 그럼 이걸 외우면 이 안에는 이미 保持한 단어도 있고 卫生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확률은 높아지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되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우세요. 꼭 절대 단어 하나 쓰고 옆에다가 15번씩 쓰고 끝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를 문장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집중하실 것. 제일 쉬운 문장을 만드세요. 어려운 문장 절대 만들지 마세요. 기억 안 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기억 안 나요. 이게 제가 단어장을 만들었던 단어 암기법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문장 노트도 하나 꼭 만들게 됐어요. 그 문장 노트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끌리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멋있는데 그러면 이걸 무조건 문장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무료를 씹어먹어 줄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죠. 그는 돈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他很重视钱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데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他把钱放在第一位 이렇게 얘기했어요. 他把钱放在第一位 그는 돈을 1순위에 갖다 놓는다. 把钱放在第一位 그러면 친구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把朋友放在第一位 가족을 중요시 여긴다 把家人放在第一位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럴 때 막 소름 끼쳐요. 와, 이 문장 멋있다. 이 질문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했었어요. 특히 HSK를 공부하시는 분들. 장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장문 공부 어떻게 하냐? 제가 썼던 개인적인 방법을 전달해 드리면 저는 장문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번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번역.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길 줄 알면 여러분들은 장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한국어 문장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도구로 삼는 게 제일 좋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HSK 책 중에 지금 시중에는 HSK 5급 만약에 본인이 실력이 HSK 5급이 안 된다 그럼 HSK 4급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듣기 교재를 사는 거예요. 듣기 교재의 뒤쪽 해설을 넘기면 듣기 대본이 나오죠. 근데 대본 옆에는 꼭 뭐가 있어요? 한국어로 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듣기 부분을 가려요. 그리고 한국어 해설을 보면서 그 한국어 해설을 중국어로 옮기시는 겁니다. 한 문장씩 옮기고 처음에 옮기고 해설을 보고 중국어 확인하고 그럼 처음엔 절망스럽죠. 와 뭐야 완전 다 틀렸잖아. 근데 거기서 도전 정신이 생겨요. 요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내가 먼저 한번 궁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정답을 보고 나면 더 잘 외워진다는 거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 해설이 있는 HSK 듣기 책을 활용해서 번역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럼 점점 장문 실력, 특히 수준 있는 표현들을 외울 수 있는 실력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해설 안에는 그 중국어 대본 안에는 멋진 표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게 조만간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4가지 중국어 잘하는 방법,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방법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내게 똑바로 들어!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 제 스스로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개척한 거기 때문에 나름 효과를 봤던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진짜 중국어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나눠주고 싶어서 이 특별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좀 심도 깊게 중국어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2탄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그래도 1000여 명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 제공하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요즘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谢谢大家，再见。